안녕하세요. 정경주입니다. 이중차분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앞뒤에 이중차분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중차분법을 다룬 그림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이중차분법이 시행집단과 비교집단과 관련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증거에 근거한 정책 논의를 위해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야 할 경우가 많다. 어떻게 평가할까요? 끝문단에서 읽은 이중차분법으로 평가하겠네요.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를 비교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형을 이 사건의 예로 생각하면 사건 후에 성형 후의 결과하고 사건이 없었을 경우, 그러니까 성형하지 않았을 때 나타났을 결과는 가상의 결과인 거죠. 이러한 가상의 결과는 관측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성형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집단의 결과와 성형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된 비교집단의 결과를 비교하여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효과는요, 시행집단의 결과와 비교집단의 결과 간의 차이가 바로 효과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이 작업의 관건은 그 사건 외에는, 그러니까 성형 외에는, 하나의 원인 외에는 결과에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차이법이죠. 가령 어떤 사건이, 그러니까 성형이 임금에 미친 효과를 평가할 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평균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두 집단의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실험적 방법이 이상적이다. 임의로, 랜덤이죠. 두 집단을 똑같이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왜 그럴까요?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상자가 반발한다든지 윤리 문제 등의 제한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솔루션은요, 이중차분법입니다. 이중차분법, 이중차이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시행집단, 실험군에서 일어날이 아니고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집단, 즉 대조군에서 일어날이 아니고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을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3번 문제를 참고하면 이미지들을 잘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건의 효과는 시행집단의 변화 마이너스 비교집단의 변화라는 것이죠.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차이로 사건의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이중차분법이라는 것이죠. 이중차분법 DID, 이것은 차이점 안에 차이점을 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중차분법은요, 차이를 두 번에 걸쳐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건 전후의 차이하고요, 시행과 비교의 차이, 이렇게 두 번에 걸쳐 차이를 진행합니다. 밑에 한번 3번 문제 거기 보시면요. 피주 저임금 식당이 시행 집단이고 피주 고임금 식당이 비교 집단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A1 19.6 A1은요. 시행 집단의 사건 전 결과고요. B1은 시행 집단의 사건 후 결과가 되는 것이죠. A2는요. 비교 집단의 사건 전 결과고요. B2는 비교 집단의 사건 후 결과가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요. 시행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B-A 해주면요. 20.9에서
19.6을 빼면요 1.3이 됩니다. 비교 변화는요 20.2에서 22.3을 빼면 마이너스 2.1이 됩니다. 여러분 사건의 효과는요 시행 변화 그러니까 1.3 빼기 비교 변화 마이너스 2.1 하면요 여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니까 3.4명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중차분법이에요. 얘는 사건이 없었더라도 여기에 사건을 한번 광고를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사건의 예로요.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입니다. 일어날이 아니고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 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 그러니까 일어난 변화예요. 이러한 평행 추세 가정에 근거해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고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이미지를 떠올리기 어렵죠. 어려운데 이 아래와 같은 이미지를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정이 충족되면 사건 전의 상태가 여러분 사건이라는 것이 즉 광고라는 사건이 2017년 1월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사건 전이라고 하면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1년 동안 사건 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평행합니다. 실험군은 시행 집단이고요. 대조군은 비교 집단이잖아요. 이 실험군과 대조군이 서로 이렇게 평행합니다. 200씩 늘고 있죠. 그러니까 400에서 600으로 800에서 1000으로 늘었기 때문에 서로 평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 200씩 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시행 집단에서도 200씩 늘 거라고. 그러니까 400, 600, 800으로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800, 1000, 1200으로 늘 거라고. 이러한 평행 추세 가정에 근거한다 이거예요. 이 가정이 충족되면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달라도 이것과 이것이 평균적으로는 다르지만요. 지금 평행하잖아요. 평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평행하면 이중차분법을 쓸 수 있습니다.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800이었는데 1000이 됐고 1200이 되어야 되는데 1400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늘어난 200이 광고의 효과다. 이런 것이거든요. 이중차분법은 그러니까 이중차분법에 대한 예시입니다. 1854년에 스노가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두 수도 회사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런던의 동일 지역 주민들에 주목했다. 같은 수원을 사용하던 두 회사 중 한 회사만 수원을 바꿨는데 여러분 수원은 물이 흘러나오는 근원이잖아요. 이것을 바꿨다. 이 바꾼 게 사건이죠. 그러니까 수원이 바뀐 주민들은 시행 집단이 되는 것이죠. 수원이 바뀌지 않은 주민들은 비교 집단이 되는 것이고요. 바꿨는데 주민들은 자신의 수원을 몰랐다. 스노는 수원이 바뀔이 아니라 바뀐입니다. 주민들과 바뀌지 않을이 아니라 바뀌지 않은입니다. 주민들의 수원 교체 전후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들이 아니고요. 사망률의 변화들을 비교한 것입니다. 콜레라가 공기가 아니라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제학에서는 1910년대에 최저임금제 도입 효과를 파악하는데 이중차분법이 처음 이용되었다 그랬습니다. 4문단입니다.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사건의 효과를 잘못 평가하게 된다. 예컨대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할 때 여기 사건이 여기서는 광고를 예를 들지 않고 교육 프로그램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사건이에요.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 집단에 비해 시행 집단에서 더 큰 경우에는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실험군이 바로 시행 집단이고요. 대조군이 비교 집단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시행 집단에 사양산업 노동자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언뜻 보기에는 이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이 평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을 해도 취업률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에 효과가 없다고 바로 잘못 평가하게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사건의 효과를 잘못 평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기억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원인과 결과로 정리해 보면요. 교육 프로그램은 고용률을 높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양 산업의 비중이 작으면 고용률을 높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반대는요. 화살표의 방향만 반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어떤 내용이에요? 교육 프로그램이 없으면 고용률이 낮게 되고 그리고 사양 산업의 비중이 크면 고용률이 낮게 된다 이 말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려고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평행 추세 가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집단하고 이 집단이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행 집단의 1년 전 이전 시기의 시행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이 시행 집단의 비교 집단을 이 집단으로 같은 집단이잖아요. 이렇게 설정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평행 추세 가정을 충족하는 것 그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단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고용처럼 경기 변동에 민감한 변화라면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보다 요 두 집단은 통계적 유사성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더 중요하다. 이것과 이 두 집단은 같은 시기잖아요. 이러한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이 가정의 충족에서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 평행 추세 가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겠네요. 그 대안이 다음 문단으로 이어집니다.
여러 비교 집단을 구성하여 각각의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 결과가 같음을 확인하면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된다는 신뢰를 줄 수 있다. 여러분 3번 문제 보면요. 두 개의 비교 집단,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비교 집단을 구성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 결과가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신뢰를 준다는 겁니다. 또한 시행 집단과 여러 특성에서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이 높은 비교 집단을 구성하면, 그러니까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이 유사하면요, 평행 추세 가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에 대한, 이렇게 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언매 선택자의 18%, 화작 선택자의 13%만 제대로 답했습니다. 1번. 실험적 방법에서는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 변화를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라고 평가한다 그랬습니다. 시행 집단의 변화가 아니에요. 시행 변화와 비교 변화의 차이가 바로 효과라고 했습니다. 1문단에 보면 나옵니다. 답 1번이네요. 2번.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도 실험적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1문단에서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3번. 평행 추세 가정에서는 특정 사건 이외에는 두 집단의 변화에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고 전제한다. 여러분 1문단에서 차이법을 이야기했죠. 차이법은 하나만, 이게 3문단의 예를 보면 물 이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4번 스노의 연구에서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콜레라 사망률은 사건 후뿐만 아니라 사건 전에도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 수 있다니까 가능한 거예요. 추세만 같으면 됩니다. 이 문단에 나와요. 이중차분법은 차이가 있어도 추세만 같으면 쓸 수 있습니다. 5번. 스노는 수온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 사이에 공기의 차이는 없다. 그러니까 물의 차이만 있다. 3문단에 보면요. 보았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평행 추세 가정을 썼기 때문입니다. 평행 추세 가정에서는요. 뭐가 전제예요? 평행 추세 가정에서는 다른 것에 의한 차이는 없다고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의 차이만 있다. 답 1번입니다. 2번입니다. 다음은 이중차분법을 기억에 적용할 경우에 나타날 결과를 추론한 것이다. A와 B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그랬습니다.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에서 이 시행 집단은요. 기억을 보시면 사양 산업의 비중이 큽니다. 그러니까 같으리라고 하면 안 돼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고용률은 낮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으리라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연 B 보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시행 집단에 사양산업 노동자의 비중이 크죠. 그러니까 사양산업 노동자의 비중이 크면 똑같이 고용률은 작을 것이다. 비교 집단보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아래의 표는 S국가의 P주와 그에 인접한 Q주에 위치한 식당들을 조사한 결과의 일부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P주는요. 최저임금을 올렸고요. Q주는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P주 저임금 식당은요. 임금이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P주 고임금 식당은요. 임금이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 이것이 바로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 문제에서 다루는 사건은
최저임금 인상만 있거나 임금 상승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최저임금 인상도 있어야 하고 임금 상승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문제에서 다루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피주 저임금 식당만 사건이 있는 것이고 이 둘은 사건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한 집단인 시행 집단은 피주 저임금 식당이고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집단인 비교 집단, 이 둘은 비교 집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번 우리 봅시다. 여러분 그 A와 B인데요. 이 변화 B-A 하면요. 시행 집단의 변화는 여기서 이것을 빼주면 1.3이 되고 비교 집단의 변화는 마이너스 2.1이 되죠. 그 다음에 비교 집단 2 한번 보면요. 똑같네요. 마이너스 2.1이 되죠. 그러면 우리 사건의 효과를 계산해 보면 시행 변화 마이너스 비교 변화잖아요. 시행 변화는 1.3이고 비교 변화는 마이너스 2.1이죠. 마이너스 2.1인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돼서 결국 3.4명이 사건의 효과입니다. 여러분 거기 비교 집단 2를 해도 똑같이 비교 집단 1과 비교 집단 2 모두 3.4가 나옵니다. 두 집단 모두 3.4가 나오니까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보시죠. 1번 최저임금 인상 후에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는 1.3 맞죠? 2번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식당들이 종류나 매출액 수준 등의 특성에서 통계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통계적 유사성이 높으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3번 비교 집단을 큐즈 식당들로 택해서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시행 집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의 고용 효과는 3.4명 증가로 평가된다. 여러분 1.3 마이너스 2.1 하면 3.4 맞습니다. 4번 비교 집단의 변화를 피주 고임금 식당들의 1992년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보다 시행 집단, 여러분 피주 저임금 식당이 시행 집단이잖아요. 이러한 같은 시행 집단에 1년 전에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에 더 신뢰할 만한 평가를 얻는다라고 단정했거든요.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문단에서요.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답 4번입니다. 여러분 단정하는 것은 다 오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보더라도 답 4번이라고 볼 수 있어요. 5번 비교 집단을 큐주 식당들로 택하든 피주 고임금 식당들로 택하든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가 동일하다는 사실은 평행 추세 과정의 충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교 집단이 1과 2 둘이 있잖아요. 이 둘 모두가 3.4로 동일하게 변화가 나옵니다. 그러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답 4번입니다. 4번 문맥상 A에서 E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1번과 3번과 4번과 5번은요. 모두 표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여기에 A와 B와 C와 A와 C와 D와 E에는 표현하다라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는 다 있습니다. 표현하다가요. 여러분 산에 가려다가 생각을 바꿔 바다로 갔다 그랬죠. 여기서 바꿔는 변화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중차분법은 변화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물어본 이 바꿔를 답으로 한 거예요. 답 2번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